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남자의 작은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이것은 무너진 한 남자가 일어서고 그 일어섬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모든 여정이 시작됩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파란빛이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고객의 불만, 직원들의 문제, 끝없는 회의 안건들. IT 회사 대표라는 타이틀은 무겁기만 했고 성공의 이면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빛은 흐릿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의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불면증으로 침대에 누워 무심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태권도 수련 영상.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생명력, 목적.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나도. 그날 밤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어둠 속의 씨앗. 3주가 지났습니다. 그 영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결국 저는 가보나 시내의 작은 태권도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록하고 싶은데요. 사범님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30대 중반의 지친 얼굴, IT 업계의 체형. 전형적인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이가 어떻게? 36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첫 수업은 악몽이었습니다. 준비 운동만 15분을 하는데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본 자세인 앞차기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발은 올라가지 않고 균형은 무너지고 옆에서 수련하는 10살짜리 아이가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창피함 속에서도 무언가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차렷, 경례. 낯선 한국어 구령이 도장안을 울릴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반응했습니다. 질서, 존중, 단순함 속의 깊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여전히 바빴지만 저녁 6시만 되면 도복을 챙겨 도장으로 향했죠. 품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극 1장, 2장. 한 동작 한 동작이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다니면서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수련생들의 변화하는 얼굴. 처음 온 아이들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 눈빛이 달라졌죠. 뭔가 단단해진 느낌, 자신감이 생긴 얼굴. 둘째, 도장 밖의 풍경. 보츠와나 거리에서 K-팝이 울려 퍼졌습니다.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오갔고 마트에서는 신라면이 팔렸죠.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셋째, 사범님의 고민. 어느 날 수업 후 사범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련생은 계속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요. 국제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대로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단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증서. 즉,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도장의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츠와나에는 제대로 된 태권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건 문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권도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범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국기원 단증 말입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여기서는 정식 심사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진짜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본기를 연습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는 긴 회의실에서 품새 동작을 복습했죠. 저녁 수업이 끝나면 추가로 1시간을 더 남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나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수련생들은 한 번 보고 동작을 따라했지만 저는 10번을 봐도 헷갈렸습니다. 유연성은 바닥을 쳤고 회전 기술을 할 때마다 어지러웠죠. 어느 날 너무 좌절해서 도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그때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8살쯤 된 꼬마 수련생이었습니다. 마틴이라는 아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미 어른인데.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마틴이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순간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작은 아이의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모든 품새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시 심사를 통해 일단 자격을 얻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단을 따고 나서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도장은 하나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보츠와나 전역에 비슷한 도장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았죠. 통일된 교육 과정도 심사 기준도 지도자 양성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도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타운, 모처디, 카사네. 작은 마을마다 태권도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체계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해 말 보츠와나 태권도협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고작 12명. 허름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회의를 했죠.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죠. 그리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늦게 시작한 사람이었고 경력도 짧았으니까요. 하지만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국제 태권도 네트워크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국기원과의 협력, 정식 교육과정 도입, 지도자 자격 시스템 구축.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15분간의 침묵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보츠와나 태권도 협회장이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목표 보츠와나를 아프리카 태권도의 허브로 만든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협회장이 된 첫 달은 현실 인식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조심스러웠죠. 태권도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체계, 회원수, 국제 인증.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에도 연락했습니다. 회신은 더 냉정했습니다. 보츠와나는 등록 회원국이지만 활동이 미미합니다. 국제대회 참가 기록도 없고요. 지원은 어렵습니다. 정부 체육부에도 찾아갔습니다. 태권도요? 우리는 육상과 축구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수요가 있나요?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좌절감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보츠와나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핀으로 도장 위치들을 표시해뒀죠. 17개. 전국에 고작 17개의 태권도장.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 국기원 국제협력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국기원에 협력 요청서를 보냈었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귀협회의 요청서를 검토했습니다. 관심은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협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다음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 협회 법인 등록. 2. 지도자 자격 체계 구축. 3. 정기대회 개최 실적. 4. 최소 500명 이상의 등록 수련생. 목록은 계속됐습니다. 각 항목을 읽을수록 산은 높아 보였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정중한 하지만 명백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였어. 국기원의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죠. 각 항목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의 로드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계획. 협회 정식 법인 등록 3개월. 전국 도장 네트워크 구축 6개월. 지도자 워크숍 개최 매분기. 전국 태권도 대회 개최 1년 내.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났던 12명의 사범님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낡은 커뮤니티 센터, 같은 플라스틱 의자.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저는 국기원의 메일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다 하면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츠와나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단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범님이 물었습니다. 1년 안에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또 침묵.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다음 6개월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밤에는 협회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을 돌며 도장을 방문했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에서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공부합니다. 협회 로고와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무료로. 한 은퇴한 교사가 연락했습니다. 제가 교육 커리큘럼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났던 8살 마틴의 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이지 않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9월 우리는 첫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허름한 고등학교 체육관. 참가자는 120명. 관중은 가족들 포함 300명 정도. 규모는 작았지만 그 안의 에너지는 거대했습니다. 아이들이 품새를 하며 땀을 흘렸고 부모들이 환호했으며 사범님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상식 후 한 10대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회장님, 이 메달로 저 올림픽에 갈 수 있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갈 수 있어. 우리가 만들 거야, 그 길을. 2024년 3월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발신 한국.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발신 국기원 사무총장실. 보츠와나 태권도협회 귀협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주목해왔습니다. 협회 등록, 대회 개최, 수련생 증가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기원은 보츠와나와의 공식 협력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화상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복도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츠와나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죠. 이게 진짜인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 거절 메일을 받았을 때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지워나가던 그 날들. 우리가 해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대회의실. 보츠와나
태권도협회 대표단 12명과 국기원 국제협력팀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원 - 보츠와나 태권도협회 업무협약서. 국기원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스크린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보츠와나 태권도협회는 지난 18개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화면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성입니다. 보츠와나 태권도인들의 진정성 있는 태권도 정신을 봤습니다. 이익이 아닌 가치를, 속도가 아닌 깊이를 추구하는 모습을. 이것이 진정한 태권도입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사범님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12명 모두가 우리는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수련생들과 학부모들이 환호했습니다. 준비한 태극기와 보츠와나 국기가 흔들렸죠. 한국 대사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두 나라를 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격에 목이 메었으니까요. 협약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국기원 보츠와나 지부 설립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국제공인 단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교육 커리큘럼으로 배웁니다. 국제공인 심판 코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 아프리카 예선 참가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도장에 갔습니다. 수업 전이었지만 이미 20여 명의 아이들이 와 있었죠. 그중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3년 전 처음 왔을 때는 수줍음 많고 자신감 없던 아이였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그녀가 건넨 것은 새로 발급받은 단증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세계 태권도 본부 - 보츠와나 지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 그럼 저도 세계인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첫 수업 후 포기했다면? 만약 협회장 선거에서 손을 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그리고 이 수백 명 아이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태권도는 제 삶을 구했습니다. 무너지던 한 남자를 일으켜 세웠고 그 남자가 일어서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8년을 바라봅니다. LA 올림픽, 보츠와나 국기를 달고 태권도 경기장에 서는 우리 선수들을.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